여러분, 영어로 무언가를 묘사할 때 형용사 순서 때문에 머리 아팠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왜 어떤 순서는 말이 되는데 어떤 순서는 엄청 어색하게 들리는지 오늘 그 속에 숨겨진 기가 막힌 논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문장 한번 보세요. 첫 번째 문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죠? 근데 순서만 살짝 바꾼 두 번째 문장은 뭔가 이상해요. 굉장히 어색하죠? 분명 여기엔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그냥 외워라 라고만 배웠단 말이죠. 하지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게 아닙니다. 사실은요, 원어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의 본능적으로 따르는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인 규칙이 숨어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.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들어온 대답은 딱 하나였어요. 그냥 외워. 뭐 전통적인 방법이긴 한데 솔직히 진짜 답답하고 좌절감만 주는 방법이었죠. 자, 그럼 도대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옛날 방식이 뭐였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오사스 컴프라고 불리는 이 복잡한 약어. 의견, 크기, 나이, 모양. 아니 근데 말을 해야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이게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냐고요? 거의 불가능하죠. 정말 뭐랄까 너무 무식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. 자, 이제 그런 머리 아픈 암기법은 잠시 잊어버리고요. 전혀 다른 훨씬 더 재미있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네, 아주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. 방금 본 그 복잡한 약어,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에겐 훨씬 더 말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 방법이 바로 인지적 주민기법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언어를 그냥 외워야 할 규칙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. 대신 우리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장면, 하나의 영화처럼 보는 겁니다. 어때요? 벌써부터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? 좋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머릿속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. 딱 4단계면 충분합니다. 자, 상상해 보세요. 우리가 마치 영화 감독이 된 겁니다. 어떤 사물을 카메라에 담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4단계를 따라가 볼 거예요. 멀리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가가는 거죠. 자, 첫 번째 원경입니다. 저 멀리 언덕 위에 책상이 하나 있다고 쳐요. 그럼 뭐가 보일까요? 자세한 건 안 보이죠? 그냥 와, 저 책상 되게 아름답다. 아니면 좀 특이하네? 같은 아주 주관적인 느낌, 첫인상만 딱 들어오는 겁니다. 자, 이제 카메라를 들고 조금 더 다가가 봅니다. 중경이죠. 이제 슬슬 윤곽이 보이기 시작해요. 저거 꽤 크네. 좀 오래돼 보인다. 같은. 아직 색깔이나 재질까지는 아니지만 덩어리감, 즉 크기나 나이 같은 일반적인 물리적 특징이 눈에 들어오는 단계예요. 그리고 더 가까이, 근경, 바로 코앞까지 왔어요. 이제 뭐가 보일까요? 맞습니다. 빨간색이었구나 하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한 시각 정보. 바로 색깔 같은 것들이죠. 마지막 단계입니다. 아예 손을 뻗어서 만져보거나 붙어있는 라벨을 읽어보는 거죠. 초근접 단계. 아하, 이거 이탈리아산이구나. 그리고 목재로 만들었네. 이렇게 사물의 핵심 정체성, 즉 출신이나 재료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. 이 정보들은 사실상 그 책상이라는 명사와 거의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죠. 자, 그럼 이 카메라 여정, 이 시각적인 흐름 뒤에는 대체 어떤 더 깊은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? 그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. 형용사의 순서는요,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 생각에서 시작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로 흘러간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이 모든 걸 설명하는 핵심 원리입니다. 여기 한번 보세요.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우리가 상상했던 카메라 여정이랑 방금 말한 논리 원칙이 완전히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. 원경은 내 의견, 초근접은 핵심 정체성. 바로 이겁니다.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죠. 우리의 직관이 사실은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.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. 의견과 사실로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. 아름답다, 멋지다, 맛있다 같은 건 어때요? 이건 전적으로 내 생각이죠.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인 거고 명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. 반면에 빨간색이다, 나무로 만들었다, 한국산이다, 이건 뭐죠? 이건 그냥 팩트잖아요. 누가 봐도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. 그러니까 명사에 훨씬 더 가깝게 붙는 겁니다.
자,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결론은 이겁니다. 더 이상 그 골치 아픈 규칙을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. 대신에 어떤 사물을 묘사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이 카메라 여정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.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가는 그 상상을 하는 거죠. 이 직관적인 습관 하나가 그 어떤 암기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자연스러운 영어를 만들어 줄 겁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에 문법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인식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면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규칙만 외우느라 언어 속에 숨겨진 더 깊고 재미있는 다른 원리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